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서양 사람도 동양 공포물을 더 무서워한다? 안녕하세요, 어퍼컬처 브리미입니다. 서양 공포물은 무섭다기보다는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러 영화 최고의 성적을 올린 그것 역시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특히 후반부에 아이들이 모여 페니와이즈와 싸우려는 순간부터는 조금 잔인한 모험물로 느껴졌습니다. 영화적 연출이나 재미면에서는 반박을 못하겠지만 공포영화로 생각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페니와이즈의 모습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봐도 역대 무서웠던 영화를 얘기하면 주온, 셔터, 알포인트, 곤지암 등 동양 공포 영화가 다수였습니다. 디아더스 같은 영화는 반전 영화 느낌? 취향을 타겠지만 진짜 무서웠던 서양 공포물 하면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동양 공포물이 서양보다 더 무서운 이유. 마법 대 피지컬. 동양은 마법, 서양은 피지컬. 일단 괴물같이 실체가 명확하면 피지컬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덜 무섭습니다. 강시 시리즈가 우리에겐 코믹 액션 영화인 이유입니다. 강시 리거 모티스의 경우 작정하고 우울한 컨셉을 시도한 이유도 있지만 처녀 귀신을 등장시켰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물리적인 괴물에겐 숨거나 다른 피해자가 당하는 동안 달아날 수 있는데 귀신에겐 여러 명이 동시에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퇴마사가 있고 퇴치법이 명확하면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동양 귀신 특징은 실체가 모호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스펙 파악이 안 되는 마법적 존재입니다. 이전 시간 슈퍼맨 대 켄시로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피지컬 최강인 슈퍼맨이 마법에 약한 이유가 동양 공포물이 서양 공포물보다 더 무서운 이유라 생각합니다. 나한테만 보여.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더 무섭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혼자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나한테만 보이거나 타인에게 귀신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어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혼자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반면 서양 공포물은 대체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존재는 증명이 수월해 정신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안관이나 경찰이 등장하자마자 사망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템이 일꾼 죽이고 있는데 디텍터가 개발 중이라면 짜증나지만 무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텍터 기능 자체가 없는 게임이라면 누구에게도 공감 못 받고 서서히 말라 죽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요? 캐릭터 가능. 귀신 캐릭터보다 괴물 캐릭터가 더 돈이 됩니다. 공포물도 결국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리즈가 가능하면 성공입니다. 나이트메어는 1984년에 첫 시리즈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9개의 시리즈를 냈고 13일의 금요일은 1980년에 시작해 2009년까지 12개의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헬레이저도 1987년부터 2018년까지 10개, 각종 굿즈가 만들어진 것은 덤이죠. 예전부터 서양에서는 잘 만든 캐릭터 하나는 돈방석이라는 공식이 성립됐고 특징이 약한 인간 귀신보다는 괴물을 더 선호한 것이죠. 잘 나가면 시리즈화되는 점은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캐릭터 등록이 어렵습니다. 처녀 귀신 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특징이 잡힌 괴물 캐릭터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무섭기보다는 친숙한 아저씨가 되어버리지만 귀신은 오히려 특징 잡기가 어렵기에 소재만 바뀌면 생소한 느낌을 주는데 유리합니다. 흔히들 서양 공포물이 동양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이유가 인식과 정서의 차이라고 합니다. 공포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죠. 하지만 띵, 주온, 장화홍련 같은 공포물을 리메이크해서
꽤나 성공한 것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셔터나 장화홍련을 보면 원한이 쌓인 귀신이 등장한다는 고전적 클리셰를 재해석하는데 비슷한 귀신이 등장하지만 영화마다 다른 캐릭터성을 지니게 됩니다. 생소하죠. 이런 면은 잘 나갈 것 같은 캐릭터를 먼저 설정하기보다는 관객을 배려한 거죠. 정리하자면 서양 공포물도 돈 벌려고 해서 그렇지 더 무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셔터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두 영화 모두 뺑소니 사고에서 시작되지만 셔터는 끝까지 암울한 분위기에 흔히 있을 법한 전개를 연출하는 반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머니코드를 사용합니다. 하이틴 드라마처럼 전개되고 캐릭터를 고려한 살인마가 그날 관계된 인물들을 한 명씩 찾아가 죽입니다. 또 욕 나오는 바람 캐릭터들이 몰입감을 떨어뜨리는데 감독한테 흥행보다는 무조건 무섭게를 요구했다면 분명 다르게 만들어졌으리라 봅니다. 서양은 최강의 유일신 정서가 이어져 피지컬 괴물뿐 아니라 귀신이 등장해도 만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내 편인 존재가 있다는 최후의 안정감이죠. 하지만 동양의 민간신앙 기반의 괴담이나 공포물은 해당 전문가 무당도 레어할 뿐 아니라 컨트롤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죠. 다른 말로 유일신 정서이기에 서양 공포에 뿌리는 반대편의 악령 혹은 악마, 민간신앙, 동양공포에 뿌리는 인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과거는 인간이죠. 한국 귀신의 경우 거의 사연이 있는데 상황 파악이 되었어도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안 되면 사망입니다. 원선징악이란 주제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기에 선악이 모호하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성 없는 귀신보다는 무차별 살인마가 더 무섭고 단순 살인 괴물보다는 한니발이 더 무섭지 않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현실성, 교양 있고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살인마가 웃는 얼굴로 접근한다면 나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집단으로 친절한 이웃들이 평범해 보이는 마을 전체가 나를 동물 취급하는 설정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 이해력으로 선인지 악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존재. 선악이 의미 없는 미지의 존재.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을 보면 미지의 존재로 인한 압박감과 압도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영상화되면 그렇게 막 무섭진 않습니다. 문어머리를 한 거대 괴수가 등장하면 미지의 존재가 영상화되는 순간 어쨌든 인식 안으로 들어오니 그냥 거대한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좀 더 기괴한 비주얼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된 비판 때문이었을까요? 동양의 공포영화들이 점차 호평을 받으면서 흥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곤지암은 우리나라에서 2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월드와이드 수익 2천만 달러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조만간 미국판 곤지암을 볼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화계에서도 기존의 귀신, 악령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영화는 아니지만 동양과 서양의 영혼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섞인 작품이 바로 소울이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묘사와 대조되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의 서양 사후 세계관을 깨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인간 중심 소재로 소비층이 바뀌면서 동서양의 공포가 적절히 섞인 컨저링이 나왔습니다. 컨저링은 서사를 진행하며 동양적 공포, 귀신을 자연스럽게 그려내며 숨기는 것과 서양의 감성인 엑소시즘을 맛깔나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가족영화로 바뀐 건 노잼이긴 하죠. 이런 동양적 공포물이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서양 공포물을 대변하는 직관적인 모습보다는 동양 공포물 특유의 비극적 우울함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증이죠.
결론입니다. 악마가 널 죽이려고 내 친구에게 빙의해서 보단 갑자기 불룩한 이불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